코비드-19 환자의 경증에서의 환자의 임상 양상,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임상 양상이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운영했던 생활치료센터에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환자분이 진단되고 나서 약 4일 되는 시점에서부터 이 환자분을 만나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생활치료센터로 들어오셨을 때는 호흡곤란이라든지 기침, 가래, 콧물 등의 상기도 감염 증상은 전혀 없었고 열도 특별히 호소하신 게 없었습니다. 그래서 아주 무증상 내지는 경증의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증상 발현 후 약 7일째 되는 시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날 오전에도 환자분이 특별히 열이라든지 기침, 가래,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시는 증상은 없었는데 엑스레이를 촬영할 수 있는 이동 버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이내에 방에서 나와서 버스까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, 엑스레이를 촬영하러 나오시면서 환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가슴이 답답하다, 이런 증상을 이제 호소를 하셨습니다. 이 사진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 코비드-19 환자에서 전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상학적 특징이 관찰이 되었습니다. 즉 코비드-19 환자의 거의 한 80% 이상이 폐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양쪽 폐에 생긴다는 게 특징이고, 특히 많은 환자분들이 이 폐에서도 바깥쪽 페리페리에 이제 음영이 생기고, 그 음영의 양상이 우리가 흔히 GGO라고 그러죠. 간유리 음영이라고 해서 그라운드 글래스 오페시티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양상의 이 폐 음영이 관찰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엑스레이로 보면은 아주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저명한 폐렴의 소견이 관찰이 되었는데, 이 당시에도 환자는 특히 열이 없었고 방 안에만 계속 계실 때는 전혀 호흡곤란을 느끼지 못했지만, 약간 이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걸어 보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다라는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셨습니다. 저희가 중증 환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얼리 워닝 스코어 시스템이라고 하는, 결국 환자분들의 생체 징후죠. 체온, 호흡 횟수, 의식 수준, 산소 포화도 이런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, 그런 것을 다시 측정하기 위해서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들고 환자 병실을 방문을 하였고, 산소 포화도가 93% 정도가 측정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보통 95% 이상이 유지가 되어야만 정상이라고 보는데, 이 환자는 본인의 어떤 주관적인 증상과 상관없이 엑스레이상에서 이런 폐 침윤이 보이고 저산소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날 앰뷸런스를 통해서 이송을 하게 되었고, 환자분은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치료받고 회복이 됐던 것으로 이제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 이 코비드-19으로 진단이 됐을 당시에는 많은 환자분들이, 물론 열을 호소하는 분도 있지만 열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, 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더라도 초기에는 그렇게 증상이 명확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. 그리고 코비드-19 환자분들이 증상 발현 후 약 7일, 8일째부터 폐렴이 생기고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, 이 환자도 전형적으로 진단된 시점으로부터 약 7일 되는 시점, 그래서 8일째 정도 되는 때 어떤 경증의 호흡곤란, 그리고 엑스레이상에서 폐침윤 이런 상태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 이 코비드-19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임상 경과와 딱 일치한다,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 한 가지 코비드-19 환자의 임상 증상이 우리가 이제 사일런트한 하이폭세미아가 있다. 즉 증상이 없는데 산소 포화도로 측정해 보면 저산소증이 있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,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환자분도 걷기 전에는 사실은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호흡곤란은 없었는데, 저희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해보니까 산소 포화도가 93%로 저산소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이제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환자분은 엑스레이상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보이지만, 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만약에 컴퓨터 촬영을 해서 폐 CT를 촬영한다 그러면 폐 CT의 소견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소견과 달리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. 현재 저희 기관에서
이번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. 이분은 연세가 62세 환자분이고 사진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폐 침인의 영상 범위 정도는 처음에 소개해드리는 환자분이랑 엑스레이상에서만 보이는 소견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. 근데 이 환자분은 저산소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가 코비드-19 환자의 초기에 누가 폐렴이 생길 것이고 누가 중증으로 갈 것이냐, 또 누구가 증상은 명확하지 않더라도 폐렴이 있을 것이냐의 감별에 완벽하게 모든 걸 알아낼 수 있는 검사는 없다. 엑스레이를 너무 믿으셔도 안 되고 CT 촬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CT 촬영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또는 산소 포화도의 측정 같은 그런 방법들을 같이 사용해서 환자의 증상과 엑스레이 소견, 산소 포화도 가능하다면 이 흉부 CT까지 동원을 할 수 있으면 그러한 검사들을 동원을 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면 좋겠고,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산소 포화도 측정 내지는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의 환자의 증상과 엑스레이 촬영할 수 있다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환자분들을 평가하고, 그 중에서 또 연령도 높은 사람이라 그러면 조그만 변화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끔 이제 안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적어도 좀 나이가 있는 분들, 아까 59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이렇게 조금 연령이 있는 분들은 초창기에는 증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관찰을 하셔야 된다는 점, 그리고 관찰 시점이 특히 발병 후 한 7, 8일째 정도에서 폐렴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관찰하고, 사실은 7, 8일 시점이 넘은 시점에서는 새롭게 폐렴이 생기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일주에서 한 2, 3일 사이에 그런 크리티컬한 피리어드에서 폐렴이 발생하지 않으면 또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환자 관리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, 많은 환자가 특히 발생했을 때는 그런 환자분들을 잘 셀렉션하는 것이 저희가 의료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효율적으로 환자를 분류를 하고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